오늘은 제가 해온 거, 이거 지명을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전 거는 어쩔 수 없이 지명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인천에서 발생했던 존속살인 사건인데, 존속살인 사건은 뭐 상당히 많죠. 네. 뭐 우리 박한상이도 했고 뭐 했지만은 네. 상당히 많은데 이 사건도 존속살인에서 만만치 않은 사건이에요. 이것도 또 역대급 사건이에요. 이게 발생한 게 2005년 1월 19일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예, 2005년 1월 19일 이제 인천 그 계양경찰서로 신고가 하나 딱 접수가 돼요. 예. 그 신고자는 이 사망한 여성이 71세 된 그 최 씨가 있어요, 여성. 그 여성의 아들인데,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제 아마 따로 사나 봐, 엄마. 따로 살고요. 엄마하고 따로 사는데 동네에서 어떤 분이 연락을 했어. 어머니가 요즘에 잘 안 보여. 네. 늘 보이던 어머니가 안 보여. 동네 어르신이. 동네 어르신이. 그러면서 엄마 좀 가봐 집에.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가봤겠네. 그 마을 주민에 이제 전화를 받고 어머니 집에 간 거야. 갔더니 71세 이 최 씨가 사망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만 사망한 게 아니라 또 그 옆에는 유 씨라고 57세 된 그 여성분이 있는데 이 사망한, 그러니까 지금 신고자 있잖아요. 신고자 어머니가 이제 집주인이고 그 사망한 유 씨 57세 여성은 새들어 사는 여성이에요. 세입자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 유 씨하고 집주인 최 씨 두 노인이 노인도 아니죠. 57세 같으면 71세야 뭐 노인이라고 칩시다. 최 씨. 두 사람이 동시에 죽어 있는 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얼마나 아들이 놀랬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게 깜짝 놀란 거지. 이게 누군가 침입해서 두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자, 수사는 이제 강력범죄 수사팀, 인천 계양경찰서, 그다음에 이제 인천청 과수팀이 또 나와요. 그렇죠, 현장 같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살인 사건 발생하면 경찰서에 있는 과수팀이 나가고요. 1차 나가서 현장에서 적응한 조치만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지원 요청해가지고 지방청에서 나와갖고 지방청 과수팀하고 같이 해요. 그렇게 요즘에 그것도 더 힘들으면 국과수에다가 감정을 해갖고 국과수까지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청 과수팀, 계양경찰서 과수팀 같이 이제 합동 감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건 현장을 좀 가볼게요. 이 사건 현장은 3평 남짓한 방이에요. 방입니다. 조그만 방이에요. 여기는 이 오래된 구가옥이라고 그러죠. 옛날 집들이 쭉 밀집되어 있는 그런 주택가예요. 아주 낡은 집들이.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골목 쪽으로 있어갖고 후미져요. 그래서 사람들 왕래가 별로 없습니다. 왕래가 드문 곳이고. 들어가 있는 오래된 주택. 뭐 전체 집 크기를 보면 한 15평 정도. 옛날 집인데. 규모인데 담장도 없어요. 담장도 없는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이죠. 쉽게 얘기해서. 담장도 없고. 집에 들어가 보면 이 마루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방은 최 씨, 집주인 최 씨, 오른쪽 방은 그 세입자 유 씨,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옛날 셋집 그런. 그런 형태예요. 마루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주방하고 마루 위에 가구는 흩어진 흔적조차 없어요. 주직은 없다는 얘기죠. 물색근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 요게 이제 사건 현장의 내용이고요. 시신을 봤어요. 시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시신 관찰하는 거는 진짜 현장 나가서 저도 시신 관찰 많이 했지만 시신을 관찰하면서 시신에서 어떤 이 감, 촉, 어떤 그 영이 움직이면은 정말 수사하기 좋아요. 시신을 쳐다보면서 뭐 느낌이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막 그런 게 있어요. 시신을 보면서. 자, 시신을 봤더니 문 앞에 누워서 사망한 사람은 최 씨예요. 방문 앞에. 최 씨고요. 그분 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고자 어머니죠. 상체하고 얼굴에 많은 양의 피가 묻어 있어요. 이쪽으로. 그다음에 이 머리맡에는 이제 피가 이렇게 분산돼 있어요. 비산돼 있고요. 방바닥하고 TV 전화기에도 비산 혈흔이 있어요. 그런 상태. 그다음에 하늘색 이불에 이렇게 쌓여 있고 이불에도 많은 피가 있는 상태. 옷은 여러 겹을 껴입은 상태. 9월 달인데도 노인분들이니까 뭐 1월이니까 겨울이니까 내복까지 이렇게 입고 있는 거죠. 껴입은 상태. 하의가 약간
약간 벗겨진 상태고 맨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방에서 마루로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 집 안에 있는 상태 다. 작은 방에서 저 세입자가 죽어 있으니까 작은 방에 무슨 일이 있었는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러니까 이쪽 좌측 방에 있던 집주인이 그 작은 방으로 이동하면서 살인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양 손목이 청색 테이프로 결박돼 있어요. 결박돼 있고요. 야, 이건 강도일 가능성도 있어요. 제압했네. 그다음에 안목에 상처에서 출혈이 심해. 그래서 상체가 다 적신 거죠. 아이고, 참. 이게 시신 밑에 드러내니까 과도가 하나 발견돼요. 그럼 범행 도구는 거기 놓고 간 겁니다. 일단 그걸로 아마 목을 공격한 것 같아요. 과도로. 앞 이 목에 세 군데 정도 찌른 길이 2.7cm, 깊이가 5cm. 많이 찔렀네. 엄청 깊숙이 찌른 겁니다. 들어왔네. 그다음에 가슴에도 열창이 한 4군데 정도 있고요. 그 상태로 사망했고요. 아유. 그다음에 이제 세입자 유 씨. 네. 그 유 씨는 혈흔이 없어요. 혈흔 전혀 없고요. 버섯 착용하고 있어요. 버선. 어. 버선을 착용하고 있고 밑에는 전기장판이 틀어져 있는데 실온을 재보니까 35.5도씨. 뜨겁게 돼 그러니까 뜨거운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부패가 빨리 진행돼요. 아.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특별해요. 예. 베개를 베고 반드시 누운 상태예요. 피도 없고요. 예, 피도 없고. 그다음에 이불을 요 눈 밑까지 이렇게 덮었어요. 예. 눈 밑까지 딱 덮어줬어요. 예. 양손은 배로 딱 모아져 있어요. 이거 완전히 딱 요 정자세로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주인 최 씨에 비해서 세입자 유 씨 같은 경우는 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 아주 단정한 상태에서 앞으로 배 앞으로 손을 모으고 쭉 뻗은 데서 하늘을 천정을 보면서 요 눈 밑에까지 딱 이불까지 덮고 있고, 자 이불 벗겨내 보니까 속옷이 보이는데 속옷도 아주 단정하고 깨끗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서 배낭을 발견을 했어요. 배낭이요. 배낭을 봤더니 그 배낭 속에 네. 사망 전에 입었던 걸로 추정되는 옷가지가 발견된 팬티, 예. 주머니가 달려 있는 팬티. 예. 옛날 그 노인분들은 팬티 거기다 주머니 만들어 있었어요. 속옷에 맞아요. 돈 넣잖아요. 예, 돈 넣는 거. 옛날에 우리 어머니 돈 달라고 그러면 이 속으로 넣어갖고 꺼내서 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주머니가 달려 있는 팬티, 그 다음에 분홍색 내복이 있어요. 이거는 생전에 입고 있던 걸 벗겨갖고 배낭 속에 넣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옷 같은 거 이런 옷이 단정하게 이렇게 누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갈아입힌 걸로 보이는 겁니다. 예. 참 묘하죠, 이 사건 현장. 그러네. 희한한 거예요. 극단이네 완전히. 예, 그 상의 내복 들어 있고 그 겉옷하고 이제 잘라낸 것 같습니다. 옷 벗길 때 이걸요. 가위로 찢어져 잘라낸 거. 있었다니. 그러니까 못 벗기니까 네. 잘라서 벗겨내 가지고 그 배낭 속에 넣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팬티하고 하의가 입고 있던 속바지가 젖어 있어요. 소변입니다. 소변이 나왔다는 얘기네. 근데 그 소변 묻은 거를 갈아입히고 깨끗하게 갈아입힌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눈 부위에 타박상이 있는 건 맞아요. 맞아요. 타력은 있었습니다. 좌측 가슴에 그 일자 형태, 예. 일자 형태로 한 5mm 정도. 5mm. 꽤 째만해요. 예. 그 찔린 상처는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게 직접 사연인지 여부는 몰라요. 네. 근데 일견 이 과수팀에서 볼 때는 비구 폐색으로 보여요. 눈과 코를 입과 코를 막아가지고 호흡을 못하게 해서 살해한 걸로 보여요. 비구 폐색으로. 자, 일단은 이제 그렇게 두 사람 시신 상태는 좀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너무 잔혹하게 피 그렇죠. 터지고 있고, 한 명은 옷까지 갈아입히고 너무 단정하게 수습한 식으로 그렇게 돼 있고. 애매한 겁니다. 이거 요즘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처음 들어보네요, 여기서. 예. 자, 범행 도구는 보니까 예. 출입문 앞 방바닥에 길이 한 23cm 정도 되는 드라이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아까 어머니 일자 5mm짜리 있었죠. 예. 찔린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로. 그다음에 과도는 아까 사망한 최 씨 드러내니까 그 밑에 있었죠. 예. 근데 그 과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손잡이를 검정색 테이프로 둘둘둘 말아서 만들었어요. 수제 과도예요, 수제 과도. 수제 과도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이불 위에는 소형 가위가 있는데 그거는 옷 벗길 때 잘랐다고 그러셨잖아요. 유씨 잘라서 예. 옷 벗길 때 쓴 거 그런 가위가 이게 범행 도구로 현장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범구는 다 두고 간 겁니다. 네, 다 두고 갔네요. 다 두고 간 거예요. 뭐 얼핏 보면 우발 범죄 같기도 해요. 예. 자, 감시 결과를 봤습니다. 예. 직장 온도 봤겠지, 직장 온도. 예. 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온도를 재니까 17.8도씨예요. 예.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한 30시간 정도. 30시간. 36.5도에서 떨어지는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17.8도시라고 그러면 한 30시간 정도 경고한 걸로 보여요. 집안에는 거. 1월 달이니까 영하의 날씨라 맞거든요. 네. 그런데 17.8도시면 계산해 보면 30시간 정도 경과. 30시간. 네. 그럼 즉 계산하면은 2005년 1월 18일 08시 이전에 사망한 걸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2005년 1월 18일 08시 예. 이전에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사망 시간을 추정을 했고요. 자, 감정을 하는 이제 그 물건을 봅시다. 예. 일단은 그 현장에서 뭐뭐 발견이 됐냐면 피가 묻어 있는 나이키 흰색 양말이 한 켤레 나왔어요. 양말이요. 이건 범인 걸로 추정이 돼 보여요. 할머니 두 분이 나이키 양말 신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남성용 양말. 그리고 뭐 유 씨 같은 경우는 버선을 신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에 피 묻은 흰색 면장갑도 한 켤레 있어요. 이것도 냅두고 갔어요. 범행동구가 찍었죠. 예. 검정색 운동복 바지인데 남성용이에요. 이것도 바지도. 이것도 그래서 요 세 개는 나이키 양말, 그다음에 흰색 면장갑, 그다음에 검정 운동색 바지 요 세 개는 범인 걸로 추정을 해봅니다. 일단. 네. 그리고 이제 음모도 입을 위해서 한 석 점, 모발도 한 15점. 많이 나왔네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 네, 테이프 하나 테이프 감은 거. 총 길이가 22cm고요. 날 길이가 9cm예요. 날 길이가 9cm. 예. 드라이버는 뭐 총 길이가 23cm. 예. 그다음에 이제 피 묻은 휴지 조각도 한 7점 정도 있어요. 휴지도 7개 나왔고요. 그다음에 팬티 1점. 네. 주머니 달린 팬티 1점. 예, 이거 벗어졌다. 유 씨가 처음에 입었던 거를 이제 착용하고 있던 걸 범인이 벗겨서 배낭 속에 꾸겨놓은 걸로 보여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분홍색 내부, 네. 내복, 그다음에 갈색 그 셔츠 각 한 벌. 네.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1, 2, 최 씨, 유 씨한테서 지렉 채취하죠. 성범죄 목적인지 여부를 보려고. 확인하니까. 근데 이제 일단 현장에서 키트 검사했어요. 네. 이 지렉 채취해갖고 정액 검사하는 키트는요. 우리 코로나 검사하는 키트 있죠. 네. 똑같아요. 그때 몇 번 생긴 게 생긴 게 똑같습니다. 그 두 줄 뜨면 정액 양성 반응이에요. 예. 근데 이제 해보니까 정액 반응 안 나와요. 일단. 현장 키트에서 안 났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정밀부검 해봐야 알겠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범인을 자, 어떻게 추정을 하실까요? 이 정도 상태가 나오면 이제 여기 이제 경찰이 추리에 들어가죠. 네. 이게 이제 프로파일링인데 네. 프로파일을 해본 거예요. 요거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요. 왜 그럴까요, 교수님? 자,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면 네. 유 씨 같은 경우는 천정을 본 때 딱 반드시 누워서 이불까지 덮어주고 옷까지 갈아입혔어요. 맞아요. 범인이 살해한 다음에 즉시 원래 사람 죽이고 나서 우발적으로 쳐들어간 놈은 죽이고 도망 바로 가요. 그렇죠. 그런데 범인이 살해한 다음에 즉시 벗어나지 않고 피해자들을 이렇게 딱 이동시켜서 반듯하게 눕히고 그리고 이불까지 덮어줬다? 이거는 면식범 소형으로 보기 십상이에요. 그렇죠. 뭐 죽이고 미안할 일은 없으니까. 죽이고 골뱉다고 이거까지 하고 막 손 모아주고 이렇게 합니까? 속옷까지 갈아입히고. 네. 그러니까 이 면식범 소행일 가능성이 추정이 되고요. 면식범으로. 예. 특히나 또 유 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게 그 팬티 입혔어요. 속옷 깨끗한 거 빠른 거를 입혔어요. 근데 아까 그 배낭 속에 그 갈아입힌 팬티는 소변이 묻어 있어요. 젖어 있다고요. 바지까지 젖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유 씨 같은 경우는 소변을 방류한 것 같아요. 네. 옷에다가 그걸 갈아입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위로 잘라가지고 옷을 벗겨서 배낭에 구겨 넣어놨잖아요. 살해한 이후에 갈아입혔다는 정황이 명확한 거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유 씨하고 면식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 씨는 그냥 두고 갔잖아요. 근데 유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 죽여놓고 장례의식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놨어요. 반드시 손편에 배 위에다가 손 딱 올려놓고 이불 여기까지 딱 덮어놓고 이거는 유 씨하고 죽이긴 죽였지만 유 씨하고 면식이 있을 개연성은 상당히 높아 보여요. 이거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범인은 그러면 여기 왜 들어왔을까?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들어왔을까? 물색은 하나도 없잖아요. 외부 침입품도 없어요. 그 다음에 유 씨 원래 벗긴 옷도 금품 강취하러 온 것 같으면 갈아입힐 일도 없지만
옷도 안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지옷으로 추정되는 물건도 두고 갔잖아요. 네. 그죠? 거기다 범행 도구까지. 예. 그다음에 그 청색 테이프, 최씨 묶은 청색 테이프, 칼, 드라이버, 가위 다 현장에 두고 갔어요. 장갑까지. 이거는 계획하고 들어온 어떤 그 금풍망토는 계획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런 놈들 같으면 범행도구, 범구 놓고 가지 않습니다. 싹 들어가죠. 예. 근데 놓고 간 걸 봐서는 이거는 우발적인 살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 계획범죄가 아닐 개연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그 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디까지 추정이에요. 그럼 교수님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돌아가신 집주인 최 씨하고 예. 세입자 유 씨하고 예. 그중에 유 씨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단 어쩌면 이거는 이 사건은 일단 유씨 쪽에 더 중심을 두는 게 무게 중심을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형태거든요. 그렇죠. 특이한 형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 집주인 최 씨는 바로 나왔죠. 인적사항 네, 알으니까 주인인데 뭐 양반이 그러면 이제 증거인데. 그 사망한 유 씨, 네. 그 사람 인적사항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확인을 하려는데 이 유 씨가 인적사항을 확인할 만한 그 어떤 그 뭐 주민등록증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뭐야? 그래서 이제 탐문밖에 없는 이런 답답한 경우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있네요, 그래. 집안에 자기 신분을 입증할 만한 서류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많아요, 교수님. 깜짝깜짝 놀랐네. 이거 어떤 거 수사하다 보면 청구서도 없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야, 없어. 어떻게? 애매기는 경우 꽤 있어요. 근데 물론 정식으로 뭐 그 계약서 등록하고 부동산을 이용해서 온 사람들 그런 집은 인적사항이 도출되는데 네. 허름한 집에 달방으로 들어온 사람들 달방 사는 있잖아요. 거 있잖아요. 네. 없는 경우 많아요. 저 그것 때문에 애먹은 적 많습니다. 수사하면서. 그래서 탐문밖에 없어요. 이게 탐문. 그 탐문을 주변 사람들한테 쭉 했더니 예.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예. 그 유 씨. 예. 유 씨 같은 경우는 치매에다가 중풍이 왔었다. 아이고. 얼마 안 됐대요. 네. 치매도 오고 중풍이 온 게 얼마 안 됐대요. 그런 거를 이웃 주민들이 얘기를 해줘요. 여기가 낡은 집들이니까 그 낡은 집 주변에는 또 할머니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할아버지는 많이 사죠. 좀 약간의 교류는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 주인 최 씨가 우리 세입자 들어온 그 유 씨가 얼마 전에 중풍 맞아서 이웃 주민들한테 말할 수 있잖아. 아, 예. 또 그분이 안 보이니까 아들한테 전화까지 해줄 정도잖아. 그러니까 교류는 있는 거예요. 최 씨 같은 경우는. 동네 주민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됐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딱 나온 게 유 씨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아들 하나하고 같이 산다. 아, 또 아들하고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거야. 그 아들 뭐 하는데요? 형사가 물어봤어. 그러더니 걔 직업도 없이 집에서 맨날 빈들빈들 놀아. 그거 어디 갔어요, 걔? 이틀 전부터 안 보여. 보이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뭐 좀 감 오죠? 예. 이거는 수사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유로 살해했는지 모르지만 최 씨 살해하고 자기 어머니 살해한 다음에 지 어머니는 마치 장례 치르는 것만 눕혀놓고 왔어. 부패가 빨리 되라고 방바닥에 그거 틀어놓은 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따뜻하게 있으라고. 따뜻하게 해준 것 같아. 그러니까 수사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할 수밖에 없네요. 또 과학수사팀에서도 이건 틀림없이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네. 모든 정황이 아들을 가리키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피 묻은 아까 양말하고 운동복 반바지, 네. 검정 반바지 있었다고 네. 그러잖아요. 나이키 양말 있잖아요. 예. 요거 아들 거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거기 이제 피가 묻은 양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짝은 그 밖에 있고 하나는 또 양말 가방 속에 어머니 옷 갈아입은 그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럼 피 묻은 건 밟았다는 얘기잖아. 지는. 그렇죠. 범인만이 밟았으니까 발바닥에 피가 묻지. 그렇죠. 양 시신 두 개는 발바닥에 피가 안 묻어 있어. 그거는 죽었다는 얘기지 뭐 피 나오기 전에. 그러면 그 양말을 신었던 놈이 죽은 두 사람을 좌우지간 본 거지. 그렇죠. 본 놈이고 범인인 거지.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나이키 양말 주인이 범이냐. 그런데 그게 아들이라면 거의 100%죠.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유씨 인적사항도 확인이 안 되는데 아들은 더더군다나 인적사항이 아들도 오리무중이에요. 아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주민하고 교류도 안 하니까. 야, 아들은 일체 교류 안 하니까 또 이 유 씨도 집에서 중풍 맞아갖고 들어놓여 있는 상태라 이웃하고 교류하는 게 아니야. 최 씨 집주인이 중풍 맞았다고 주변에 알려서 하는 거야. 전에 들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경사들한테. 네. 그러니 아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란 건 아무것도
주민들도 아무도 몰라. 이거 답답하거든요, 이거. 어떡하냐. 경찰 입장에서. 그럼 이제 유씨 이제 지문해가지고 뭐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 오래 걸리면 수사 꼬여요. 아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니까 빨리 알아내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래도 뭐 이제 탐문은 계속 했겠죠. 탐문 하던 중에 주민이 하나가 딱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최 씨 집에 새 들어 사는 여자 15일 전에 말이야 중풍으로 쓰러져 갖고 119로 그 신고해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있어. 요 얘기를 해줘. 여기 형사는 그냥 이거 왔다지. 15일 전에 쓰러졌구나. 그러면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후송된 적이 있다면 119에서는 반드시 1인적 상처고. 그 적죠. 예. 그러면 유씨 인적상은 쉽게 나와. 네. 바로 유씨 인적상 뽑았어요. 아 그걸로 뽑았어요. 그걸로. 예. 할 수 없이 환자니까. 이제 지문 제출해가지고 막 올리고 막 그러려고 하는 중인데 탐문에서 알아내가지고 이제 그 바로 이제 뽑았더니 유씨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로소 원래 유씨가 나온 거야. 원래 내가 유씨라는 앞에서부터 성분 유씨라고 모르고. 미리 얘기했지만 맞아요. 예. 원래는 이제 지금부터 유씨가 된 겁니다. 그 지금 예, 유명자네 그냥.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뭐 성 모르는 걸로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미리 알고 있으니까 예, 유씨라고 했는데 유씨라는 걸 비로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119 때문에. 엄마를 땄으면 아들도 바로. 아들 나오죠. 호적등본 띄니까 아들은 진땡땡이에요. 33살 먹은. 진가예요, 진가. 얘 자연스럽게 확인이 되죠. 예. 전과조회 바로 때렸죠. 특수 강도 등 전과 10범입니다. 아이고 2003년 8월 달에 교도소에서 출소했어요. 일찍도 들어갔네. 2003년 8월 달에. 그러면 이 사건이 난 게 2005년 1월 19일이니까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된 겁니다. 야, 이건 뭐 더더군다나 아들 쪽으로 집중하게 되겠죠. 응? 어떻게? 자, 그런 과정에 이렇게 이제 그 호적 등본 가지고 전과조회까지 하는데 그 사이에 또 과수팀에서도 그 검정색 피 묻은 그 바지 운동복 바지 있었잖아. 네. 그 바지 안주머니에 요만한 영수증이 하나 있었어. 아. 그 영수증을 확인했더니 사진 찾고 결제한 영수증이야. 사진을 찍고요. 사진을 찍고 찍고서는 결제한 영수증이야. 그러니까 바로 사진관으로 갔어요, 형사. 사진 있겠네. 사진 있으면 금방 이거 수배할 수 있잖아. 사진 찾으러 갔어. 그랬더니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여권 사진이야. 아들이 여권 사진을 찍었던 거야. 여권이요? 그래서 여권 사진 찾아갔다는 거야. 그럼 경찰에서 그 필름 보관하고 있죠. 보관하고 있대. 바로 현상했어. 그 자리에서. 예, 현상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최근 모습을 확보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예. 최근 모습이네. 그 뭐 특징을 보면 목 둘레에 빨간 줄무늬가 있는 점퍼를 착용한 채 딱 여권 사진을 찍었어. 그러면 이제 집에 가갖고 빨간 줄무늬가 있는 점퍼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보면 알겠지. 봐야죠. 예. 그게 집에 있으면 다른 거 입었겠지만 그게 없으면 그거 입고 다니는 거지. 그러면 수배하기도 더 좋지. 그때 계속 증명사진도 아니고 여권 사진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차가 나죠 형사들이. 여권 사진을 찍었다? 이거 외국 나갈 준비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칠라고요 해외로. 이거 여권 사진이라면 외국으로 나갈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여기서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뭡니까? 바로 긴급 출국 금지 조치하죠. 예. 했습니다. 했어요. 네, 했습니다. 이건 정말 차곡차곡 내가 볼 때 수사 잘했어요. 쫓아냈네 그냥. 예. ABC. 자, 이놈이 그러면 휴대폰이 있으면 위치 추적이 되잖아요. 되죠, 예. 봤더니 휴대폰 미소지 상태예요. 어제 가겠어요. 이게 가난하고 이런 놈이 뭐 핸드폰 자체가 없었던 얘기네요. 휴대폰 자체가 미소지예요. 그래서 보니까 집 전화는 있네. 예. 그래서 집 전화로 통화 내역을 경찰이 발췌를 합니다. 연산으로. 쭉 그 통화 내역을 발췌했더니 아이씨 이 새끼 또 여행사하고 통화 내용이 나오네.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여권 사진 만들어서 여행사에서 여권 저 티켓 받아갖고 날르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하고 통화 내역이 발견이 됐어요. 그 여행사를 확인해봤더니 인천 부평 지역이에요. 그걸로 바로 날아갑니다. 자, 여행사 갔어요. 여행사를 상대로 이제 수사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디 간다고 그러면서 여권 제출하고 여행사에 의뢰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여행사가 필리핀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티켓 만들어주기로 했고요. 필리핀. 그리고 저 여권 찾기로 한 날이에요. 곧 올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면 시신이 발견된 날. 시신이 발견된 날이 여권을 찾기로 했는데 안 왔다는 거야.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형사들이 가니까 이제 안 온 거야. 그러면
이 새끼 결국 여권 찾으러 올 거잖아. 네. 형사 한 팀은 이제 거기 잠복하는 거지. 아 여행사. 여명이 가서 이제 여행사에서 잠복해야지. 그 여권이 이미 발급돼서 나와 있는 상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안 찾아갔어. 시신 발견된 날 원래 와서 찾아가야 돼. 네. 안 찾아간 거야. 네. 잠복하는 거지. 네. 이제 근데 이놈이 그날 잠복했는데도 여행사 문 닫을 때까지 안 왔대. 뭔가 이상한 거지.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시신이 조금만 늦게 발견됐으면 필리핀으로 날려버린 거야. 날랐다는 얘기죠 이거. 휴대폰도 없는 이놈을 검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위추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거 수배한다고 그래도 이거 굉장히 고민이에요. 수배 얼레벌레 했다가는 꽁꽁 수마라 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일이 더 커지죠. 뭐 이게 참 애매해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럴 때 어떻게 수배할까? 수배하면 꽁꽁 숨을 수도 있고 또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단이 여기저기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대상자의 속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 대상자가 심경이 굉장히 약하다. 멘탈이 굉장히 약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수배가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아 약한 애. 여기저기 수배 전단이 모이면 난 도망가봐야 꽝이야. 그래서 자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 수배하는 게 좋은데 또 잘못 수배하면 또 멘탈이 지나치게 약한 놈은 죽어요. 가서 극단적인 선택해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또 그것도 조심스럽고 또 이 과자들 전과자들 얘들은 또 수배 때리면 꽁꽁 수말아요. 그때부터는. 걔는 또. 까딱없죠. 내구성이. 그러니까 뛰어나서. 이 경우는 수배하는 게 고민스러운 거 이거. 이게 내구성이 또 뛰어나는 애. 이놈은 단련된 놈이잖아 빵에서. 그러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교수님 이러면 어쨌든 뭐 외부하고 교류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통신은. 예. 뭐 PC방이라도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얘에 대해서 진땡땡이에 대해서 네. 주변 친구, 교도소 동기 아 빵동이 있겠지. 뭐 여러 사람 이제 뭐 다 이제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형사들이 가서 막 물고 온다고 그래요. 네. 이놈을 물고 온다고. 네. 김 형사는 저 진땡땡이 A라는 친구 만나. 네. 최 형사는 진땡땡이 B라는 친구 만나. 이렇게 쫙 보내요. 네. 그 형사들이 쫙 가갖고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은 생각 없이 묻는 거 막 대답하지만 다 적어갖고 그렇죠. 오거든요. 예, 그래야지. 근데 그 중에 이제 영양가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챙겨. 예. 그래서 다 물어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비가 박씨 물어오는 것처럼 예. 가서 이제 물고 오라고 시키거든요. 제비야? 예, 쫙 물고 왔어. 그 물고 온 거 중에서 예. 좋은 정보가 하나 나왔어. 얘가 뭐예요? 인터넷 게임을 자주 한대. 진땡땡. 아 게임을 하는 이거는 생큐지. 어. 이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한다는 거는 약간의 중독이 작용해. 나도 이제 바둑 좋아하니까 바둑 틈만 나면 두잖아. 들어가서. 예. 이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게임 계속 하거든. 고스톱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짬만 나면 고스톱 치더만 휴대폰으로. 저도 그래요. 그렇죠. 게임하지 스타크래프트. 막 뭐 적어주고 있어요. 애들하고 하는 게. 같이 해서 애들. 게임을 자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형사가 물고 온 이 제보 중에서. 네. 그러면 요 놈은 게임 한다. 그래서 형사 한 명이 컨펌 투 메일을 걸어둔 거야 이게. 컨펌 투 메일이 뭐예요? 교수님? 이게 뭐 연락 주십시오라든지 뭐 왜 게임 간에도 우리 서로 연락하죠. 네, 저희 게임 간에도 쪽지 보내고 뭐 우리 언제 모이자 싸우러 가자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비슷한 걸 걸어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예? 그런데 이제 걸어놓고 열어만 보면 열으면 어디서 접속한 게 나오잖아. 그렇지. 메일을. 그러네. 그놈이 열기만 하면. 예. 근데 자정이 다 됐을 무렵에요. 밤 12시가 이제 답답한 상태야. 이거 깝깝한 거야 이놈. 연락도 잘 안 되고 이거 뭐 애매한 거야 이게. 그래서 답답한데 12시 정도 다 됐는데 이 박 형사 컴퓨터에 그 진땡땡이가 컨펌 투 메일을 여러 번 기록이 딱 뜨는 거야. 확인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볼 것도 없잖아. 그 게임 들어온 거야 그놈이. 밤 12시 게임사에다 바로 연락한 거야 이제. 그거 해주나요? 게임사에도 협조 요청을 했어. 그럼 이제 왜 그러냐면 실시간 접속 장소를 경사들이 알아서 그럼 덮쳐 잡아야 할 거 아니야. 게임사에도 이제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실시간 접속 장소 이제 확인이 필요한 거야. 네.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12시에 게임사 문 열어놓은 데가 어딨어. 그렇지. 그래도 형사들 포기하면 안 되지. 가죠. 게임사 가죠. 게임사가 아침에 9시에 문 열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 새끼는 접속 다 끝나고 날로도 어디 가야 땡이잖아. 되는데, 그지? 저 그러니까 게임하고 형사들은 무지막지하게 수사해야 돼요. 네. 게임사 무작정 쳐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가서 문 열으라고 발로 차고 난리쳐요. 네. 쾅쾅. 왜? 당직은 있거든요. 게임사에. 당직 있겠지. 막 두들기는 거죠. 뭐 이거 뭐 동네가 시끄러워서 그 112 신고도 들어가고 그래요.
문 열으라고 막 두들기면 아이고, 이웃 주민들이 저 싸운다고 말이야. 어떤 그 불량배들이 와서 그 두들긴다고 112에다 신고하면 파수 순경들이 막 손들으라고 그래. 아이고. 괜히 신분증 보여주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경우 꽤 많아요. 얼마나- 우리끼리 막 오인해갖고 서로 검거하려고 달려붙고 하는 얼마나 경우도 꽤 있으니까. 요란하게 경찰. 자 이제 갔죠. 뭐 공문은 그래도 만들어서 들고 가야 되겠죠. 뭐라도 근거는 경찰서장 있어야 직위는 되니까. 찍어가지고 예. 공문 만들라고 서울 게임사로 날라간 거예요. 예. 갔어요. 가서 게임사 두들겨서 진짜 꽝꽝꽝꽝 해갖고 깨웠어요. 네. 당연히 저 당직자밖에 없지. 당직자 뭐 반은 뭐 진짜 겁주고 사정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갖고 자다 말고 나온 사람이 눈곱 띄면서 그 접속 장소를 확인을 해줬어요. 어디 있었어요? 대전에 있는 PC방이에요. 아이씨. 대전에요? 예. 이게 인천 사건인데. 예. 인천에서 서울로 왔어. 저 게임사로. 그랬더니 또 게임사에서 알려준 데가 그 새끼 접속한 데가 대전이래. 아이고. 그럼 대전 PC방이 딱 나왔어. 대전으로 날아가는 거야. 날라야지 뭐. 도착했어. 예. 이제 이미 날이 거의 다 밝았어. 예. 딱 가보니까 이미 뭐 당연히 뭐 그 시간이면 그 진가는 게임 끝나고 아웃 나갔지. 네. 그래서 이제 PC방에는 CCTV 있잖아요. CCTV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여권 사진에 목 주변에 빨간 줄무늬 있는 점퍼 입었다고. 네. 그거 입고 있어요. CCTV 맞네, 확인했더니 맞네. 맞긴 맞는 거죠. 맞네. 그럼 뭐에 접속했는지 확인해 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 자식이 인터넷 만화 보고 음. 그 다음에 게임 사이트에 접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컨펌 투 메일도 열어본 거예요. 그게 틱톡하고. 경찰이 여기까지 보는지 몰랐네요. 네. 그런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PC방에 또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두 사람 또 거기 흘려놔. 네. 아까 여행사에 2명 흘려놓고 여기 그러니까 형사들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한 8명으로 시작했다가 저 용의 장소에 가서 뿌려놓기 시작하면 나중에 2명밖에 안 댕길 때도 있어. 그러네. 여기 2명 저기 2명 다 흘려놓고 나중에 안 되면 이제 다른 반에다가 사정해갖고 다른 반에서 차용해서 쓰지. 이제 우리끼리 그런 얘기해요. 이번에 3명만 빌려줘. 빌려줘. 이제 저 강력 이 팀한테 그러면 이 팀장이 아이씨 뭐 우리도 지금 뭐 강수 사건 나고 지금 병신 하나도 없고 지금 뭐 안 바쁜 강력팀은 아무데도 없어. 그렇지. 대한민국에. 그럼 사건이 계속. 아유 어렵다 그러면 야씨 그거 좀 꺼줘. 다음번에 니네 할 때 우리도 저 꺼줄게 그 보충해줄게. 네. 그래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거 하고 서로 사실 그 지원인데 우리끼리 이제 우리끼리는 꺼준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참 꺼준다는 말은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요. 뭐 한번 보세요. 여행사에다 2명 분명히 여권 찾으러 올 거니까 그 사람이 2명 있어야 돼요. 물론 한 명이 있다가 잡아도 그만이지만 2명이 있어야 검각이 용이하니까 2명 흘려놓고 뭐 여기 흘리고 그 여기 PC방에 2명 흘려놨어 이제. 그 2명은 이제 거기서 꼬박 있는 거예요. 근데 PC방에 앉아 있는 잠복은 좋을 것 같아. 왜요? 뭐 아유 뭐가 좋아요 좋기. 여행사 같은 데는 눈치 엄청 봐야 돼요. 남의 업장에 앉아 있으면 그래서 거기 계속 못 있고 아주 친절한 그 뭐 여행사 사장 같으면 저쪽 구석 자리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러고 짜장면도 시키고 주고 그래요. 근데 대체로 형사 거기 있는 거 불편하잖아. 형사가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이 업무 보면서 괜히 눈치 보인다고. 그 여권 때문에 그렇게 배치시킨 거 그러니까 많아요. 이제 그 눈치 보이니까 내가 이 얘기 듣기는 그 여행사 배치됐던 형사들은 밖에 나와서 의자 놓고 앉아 있다고 그러더라고. 저 멀리 떨어져. 멀리 써야지 뭐. 어떻게 뭐 그거 할 수 없지 뭐. 전덕꾸러기로 그 안에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얘는 대전에 왜 간 거 있지? 얘는? 자, PC방에 형사 2명 잠복시켜놨죠. 네. 또 다른 팀은 이제 그 와중에 다른 팀은 이제 대전에 그럼 지인가가 대전에 왔다면 여기 연고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저도 이유가 궁금해요. 교도소 동기가 있던지 뭐가 있던지 뭐 이게 뭐, 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수사할 때 지인가에 대해서 인터넷 게임 한다고 탐문들 많이 했잖아요. 물어본 거 있죠. 물어본 걸 전부 또 살펴봤어. 네. 그거 살펴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진가가 몇 년 전에 대전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그 물어온 그 전보 내용이 하나 일을 있어. 대전에서 아, 이 했어요? 새끼가 옛날에 대전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이 대전에 연고가 있어서 왔구나. 네. 요걸 아는 거야. 네. 그리고 저 또 그 물어본 거 하나 중에 필리핀 간다는 얘기도 있었어. 아, 필리핀 그 간다도 얘기도. 있고 나 그 필리핀 가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까 돈 좀 빌려줘. 요렇게 한 거 이런 거 등등이 물어온 거 중에 많이 있었어. 아, 지인 탐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오. 대전에
연고 있다. 있다. 뭐가 있는 연고 거네. 있다. 예. 대전에 연고 있어서 요놈이 대전으로 왔다. 요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자, 그 과정에 얘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 있는 게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 뭐가요? 신체적인 특징을 친구 하나가 얘기해 줬는데 네. 걔 왼쪽 팔목에 장미 문신이 있대. 아 이게 장미문이. 장미 문신이. 그것도 이제 그 탐문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문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자, 형사라고 말해 꺼덕거리고 가가지고 이 진가 친구라고 칩시다. 그거 탁 가서 신분증 탁 보여준 다음에 나 저 인천 계양경찰서 강인혁 5팀 형사 누구야? 김형사요. 건방 떨면서 하고 탁 집어넣고 진 누구 알죠? 뭐 이런 식으로 저 고압적으로 하면 그 사람이 내 대답은 하지만 너한테 내가 왜 저 친절하게 대답하니 새끼 친구한테 이건 바보야 바보. 맞아요. 내가 그래서 탐문의 기술 중에 1번이 뭔지 아세요? 볼까요? 친절 중에 간을 빼놓을 정도의 친절을. 간을 빼낼 정도로. 가서 그냥 거의 굽신거려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진짜 좋은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강력 형사는 뻣뻣하고 좀 강력한 인상, 건방진 인상이 이 머릿속에 심어져 있어요. 마동석 서. 근데 탐문하러 갔을 때 그냥 형사가 그냥 부탁드린다고 그냥 막 이러면 요놈 좀 특이하다고 느껴요. 사실은 그게 탐문의 기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 강력 형사하고 좀 다르네. 얘한테는 뭐 좀 안 됐네 얘가. 뭐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짜가지고 얘기해 줘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물어온 거예요 다 이거. 대단하다. 또 이제 탐문의 기술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있는 게 이렇게 사정하고 담배도 주고 껌도 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탕도 까드리면서 아주 친절하게 굽실거리면서 물어오는 것도 있는가 하면 네네. 어느 정도 상황을 보면서 상대에 따라서 알면서도 말 안 해주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하는 거를 넌지시 또 던지는 기술도 필요해요. 그렇죠. 예. 너 이 새끼야 이제 그건 이거지. 이제 궁극적으로 네. 너 이 새끼야 알고 있는데 나한테 말 안 해주거나 거짓말하면 너는 속된 말로 뭐 되는 거야 이 새끼야. 이거를 슬그머니 부드럽게 아름답게 이제 설명을 하는 아름답게. 거지. 예, 그러면 이제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죠. 네. 이것도 탐문의 기술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탐문 잘하는 형사가 최고 형사예요. 저번에 누구는 얘기를 안 하셔갖고요. 그것 때문에 검찰 불려가서 뭐 아주 코피 났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 왜 얘기를 안 했는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물어온 것 중에 대단하다. 내용을 보니까 대전에 연고가 있다. 예, 대전에 있다. 그 다음에 일을 했었다. 필리핀 간다고 말한 적 있다. 그건 네. 형사들이 이미 아는 내용이고 돈 구하고 친구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 네.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 덤으로 왼쪽 팔에 그러니까 얼마나 디테일하게 탐문을 한 거야. 열심히 한 거죠. 예. 이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말해주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형사가 유도해서 답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아.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 새끼 상다구리는 뭐 이제 이런 거 다 물어봤겠지. 네.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생겨. 걔요. 왼쪽 팔목에 장미 문신 있어요, 그 새끼. 요건 얘기해 줬겠지.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해 줄 정도면 별로 친한 사람도 아니야. 하여튼 그 과정에 대전에서 그러면 일했다면 대전 어디에 일했는지를 또 탐문이 들어갔지. 확인해야죠. 예. 예.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이었다는 것까지 알았어. 또 어느 지역이라고 그래갖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 친구 저 친구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을 찾았어요. 같이 이 새끼하고 일했던. 대전에서. 예. 그 같이 일했던 직원을 찾아가지고 이제 아주 간곡히 협조를 구했어요. 만난 적 없습니까? 만난 적은 있는데요. 딱 한 걸음 늦은 거야. 그럼 얘하고 같이 일할 때 단골로 가는 술집이나 여관이나 뭐 이런 당구장이나 게임방이나 이런 데 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술집을 같이 자주 갔던 곳이 있대. 술집이요? 네. 거기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갔어. 술집에 딱 들어갔더니 하루 전에 왔다 갔대. 그 집에 와서 술을 먹고 갔구나. 그러니까 형사들이 딱 한 걸음 이제 뒤져서 따라가고 있는 거야. 계속 놓치고 있네. 쳐져서. 예. 거기도 하나 뿌려야지. 형사 한 명 잠복. 이제 모자라니까 형사 한 명 없네, 잠복. 이제 이 사람도 없네, 근데 이제. 술집 잠복은 괜찮아요. 예. 근데 고통스럽죠. 술 먹을 수는 술을 없잖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나같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옆에서 술 계속 먹고 있는데 잠복하고 있으면 그거 미칠 것 같아. 말도 안 되지. 자, 한 걸음 늦어서 형사 한 명. 아마 내 생각은 형사가 소진돼가지고 총알이 찢은 것 같아. 이제 두 명이 원래 맞는데 한 명 놓은 거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원도 없네 이제. 예, 인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오리무중 상태에서 찾기 힘들다. 그렇지. 공개 수배하자. 연락도 안 되고. 결론은 네. 왜? 자, 요 정도가 시간이 흐르면 언론에서 이제 슬금슬금 이제 이거 뭐야? 비난 기사가 이제 올라올 조짐이 보여요. 그러면 빨리 공개 수배하는 게 좋습니다. 공개 수배. 자, 일단 여권 사진이 있잖아. 네. 사진으로 전단을 제작해 가지고 공개 수배라고 그래서 방송에다 하는 공개 수배를 한 게 아니고 네. 대전 지역에 대전 지역의 술집, 여관, 뭐 요런 저 PC방, 그다음에 만화방, 터미널 근처 뭐 이런 네. 인근 네. 이런 데다가 이제 한정적으로 뿌리는 공개 수배를 하는 거지. 7일이 경고하고 마의 있어요. 7일 있죠. 마의 7일. 네. 형사들 이제 강력 형사들 마의 7일이라고 그러잖아. 7일이 넘어가면 장기로 이제 간다고 보는 거야. 위험성이 높아진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장기 사건 되면. 예. 7일이 가는 예. 사건 발생 6일째 되는 날이 왔어. 1월 25일입니다. 그날이. 예. 제보 전화가 옵니다. 전단 뿌린 효과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전단 뿌린 효과가 딱 나타난 거예요. 제보 전화가 뜨리리 걸려왔어요. 예. 어디냐면 대전에 있는 한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이 있다고요? 예, 찜질방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진실가. 여기 그 전단 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지금 우리 찜질방에 들어와 있어요. 아, 거기까지 이제 예. 갔구나 전단이. 찜질방으로 날라갔지 형사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찜질방 가자마자 우당탕탕 들어가서 뒤지다가는 다 놓쳐요. 네, 그 많은 사람 중에 네. 절대 그렇게 이거 알아야 돼. 예. 우리 형사들 알아야 돼. 내가 우리 형사들 진짜 보니까 예. 이거 참 간단한 일인데도 그거를 간과하더라고. 찜질방에 그놈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자마자 그냥 들어가고 막 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는 놓칩니다. 찜질방이 얼마나 큰데 화장실도 있고 예.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거는 놓치기 십상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찜질방 같은데 네, 네. 사람 있다고 범인 있다고 신고 들어온다고 찜질방 가서 무대포로 뒤지는 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일이 실제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찜질방을 우선 가서 CCTV를 먼저 봐야 돼요. 찜질방 CCTV 다 있어요. 위치나 이런 진짜 것들. 실제로 그놈이 들어왔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예, 예. 그럼 얘는 간단하잖아. 그 새끼가 목둘레에 빨간 줄무늬 있잖아. 얘는 아주 진짜 그 수사하기는 고맙게 해 놈이. 예, 장민우 씨. 오리무 중이라서 좀 그렇지. CCTV를 확인했더니 빨간 점퍼 오케이. 맞아. 오케이. 여기 들어간 건 분명해. 예.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문 후문 봉쇄예요. 못 나게 막아야지. 예, 못 날리게. 그 다음에 뛰어내리는 데가 만약에 있다면 그 밑에 쪽에도 어떻게 저 관리해야 돼요. 네, 네. 자, 입구 딱 봉쇄했어요. 형사들이. 여기 웃기죠? 생각보다 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아마 우리 방송 듣고 있을 그 우리 후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후배 실수인데 찜질방에 저 강도로 뻑치기로 쫓던 놈이 있다고 그 신고를 받았어. 네. 그 확인이 딱 되니까 가자마자 저 협조 바랍니다. 그러고 전부 다 해놓고 신분증 보이고 누가 요즘 형사가 뭐 납작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 그거 엎드려 있나? 멍청한 짓을 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들고 어디 경찰서 누굽니다. 그대로 가만히 계십시오. 협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야 뭐 웅성웅성하는 사이에 도망가 버렸어. 나한테 뒤지게 혼났는데.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네. 나한테 뒤지게 혼났는데 진짜. 그건 바보거든 바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우리 방송 듣는 이제 이 방송 듣는 이 다음에 우리 이제 형사들은 절대 이런 실수 안 하겠지. 빨가벗고 있는데 그것도 구분도 어렵잖아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럼 조심해야 된다고 이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는 찐복을 입고 있으면 다 똑같은 거 입고 다 색깔 양머리에 똑같은 거. 다 양떼지고. 그놈이요. 갈 주황색에 다. 거기다가 남녀 섞여 있어갖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자 이거 애먹는. 근데 있잖아 내가 미리 아까 말씀드렸잖아. 장민문 씨. 탐문 과정에서 장미문신을 들었잖아. 왼쪽 손목에 장미문신. 네. 그거 장미문신 있는 놈이 범인이요. 빨가벗고 있어도. 잼복 입고 있어도. 이제 왼쪽 팔만 봐야 되네. 예, 이제 살금살금 들어가서 찐복으로 형사들로 갈아입었어요. 갈아입고. 전부 찐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예. 늦은 시간이에요. 예. 찐복으로 갈아입고 저쪽 끝에서부터 딱 저 책정해가지고 가면서 잠자는 사람들 보는 거야. 손목만 보는 거야. 장미 있는 놈이 범인이니까. 그다음에 사진도 있잖아. 여권 사진도. 예. 근데 이제 어두워서 얼굴 사진이 안 보이면 장미문 씨는 가장 확실하니까 어두우니까 진짜. 발견했어요. 네. 발견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코를 드릉드릉 골고 주무시고 계셔요. 도망다니까 네.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이제 맞박에다 놓고 하죠. 맞박에다. 땅땅땅 주무시는 대가리다가 이제 땅땅땅. 예.
계십니까? 거기다가 우리 이제 대체로 계십니까? 하죠. 네. 아프겠다. 이런 거, 눈 뜨지. 계시지, 거기. 네. 손 내미세요. 체포지. 차다가 체포가 미란다 원칙하고 그냥 얼떨결에 체포돼 버린 거예요. 야, 힘들다. 1월 25일 날 새벽에 체포됐습니다. 진짜 힘들게 잡으셨네 이거. 이거 힘들면 어려우면서도 힘들고 힘들면서도 또 어렵고 예. 또 쉽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아이고. 단문을 잘해갖고 잘한 겁니다. 만만치 이거. 않은 거예요. 이거. 단문을 잘해서. 예, 핸드폰도 없고. 그럼 뭐 얘는 뭐 범행 바로 시인했습니다. 바로요? 시인 뭐 부인할 것도 없죠 이건. 그렇지, 도망가야지. 할 것도 없습니다. 예. 자,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이 범인을 검거한 걸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사건 전말을 한번 살펴보자. 그렇죠. 왜 그 이거 전말을 살펴볼 예, 필요가 예, 있어요. 예. 이놈은 이 진가 이놈은 자기 어머니가 중풍 걸렸잖아요. 네. 중풍 걸려 있는 어머니하고 그 3평짜리 방에서 근근히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특수강도 등 전과 10범이 10범. 네. 취직도 안 돼요. 취직도 안 되지 뭐 하겠어. 이놈은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월 17일 날입니다. 네. 그날 예. 진가는 집에서 소주 마시면서 TV 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픈데 또 소주 네. 먹는 거예요. 그 소주 마시면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힘들지. 엄마 치매기 있지, 중풍이 있지. 어머니 한시도 안 돌볼 수가 없잖아. 네. 자기가 그 옆에 앉아 아마 취업도 못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중풍 맞은 상태라면. 그러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 붙어 있는데 소주 마시면서 TV 보면서 대체로 전과자들 이런 놈들이 사회만 원망해요. 그 맞아요. 전과자라고 냉대하는 세상에서 그래서 뭐 범죄 그 자기들의 범죄를 합리화시키면서 맨날 그 얘기하잖아. 다 홍길동이야. 다 홍길동. 그렇게 하잖아 다. 민우시고. 지들이 전과 만들었지 누가 전과 만들어줬나? 항상 전과자 놈들이 나오면은 전과자라고 냉대하는 사회에서 나는 한 거 했다고 그러잖아. 이놈도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그 엄마 옆에서 소주 까고 있었어요. 텔레비 보고. 근데 그때 엄마가 나 오줌 쌌어 한 거예요. 네. 짜증 났겠지 얘는. 오줌 쌌다고. 그렇지. 풍 걸린 상태에서 뭐 제대로 못하니까 아마 치매까지 있고 아마 오줌을 쌌다고 치워달라고 한 모양이에요. 옷 갈아입고. 바다에 써 있는 새끼인데 이게 저기 뭐 엄마한테 희생하겠어 이 새끼가. 그러니까 지 말로는 그래요.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짜증이 한꺼번에 머리 끝까지 올라오더라. 예. 에이씨 가난하게 평생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그 이놈 얘기예요. 예. 진가에. 차라리 엄마 없애버리자. 저렇게 엄마 저렇게 살아서 뭐해? 저게 살아도 산 목숨도 아닌데 에이 없애버리자. 차라리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손으로 엄마의 그 입하고 코를 동시에 눌러버렸다. 네. 근데 이 유 씨 같은 경우는 뭐 중풍 맞아갖고 네, 거동이 어려우신데. 거동도 못하는 사람인데 반항도 못한 거지. 못 탔지. 그냥 그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예. 그냥 사망한 거예요. 돌아가셨고. 사망한 거고 이쪽에 아마 드라이버 자국이 일자로 나 있었는데 깊이는 안 들어갔잖아요. 네. 이것도 시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했고. 근데 그거는 지가 생각해도 어머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해서 비구폐색으로 살해한 거죠. 엄마는 살해했어요. 엄마를 살해했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은. 자 마루를 사이에 두고 우리 요 집 여기는 집주인 최 씨가 살았잖아. 예. 집주인 최 씨가 들락날락하니까 아마 온 모양이야 그쪽으로. 그 시간에 또 그 순간에. 오니까 문 딱 열고 들어오는 거 보고 이건 이제 문제 생겼잖아.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제압해 버린 거예요. 제압을 해가지고 그냥 그 제압을 하고 이 새끼가 아마 그 그때부터 금품 강취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청테이프로 결박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집주인은 결박을 하고 일단 칼로 목을 찔러서 살해를 했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굉장히 잔인하게 엄하게 돌아가셨네. 이 살해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최 씨 그 바지 속에 있던 5만 원 이 새끼 주머니 넣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자 부당탕탕 이제 최 씨까지 살해하고 난 다음에 5만 원 챙겨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딱 지 엄마를 보니까 이거 오줌 싼 채로 속옷하고 속바지가 젖어 있는 채 죽어 있잖아. 네. 그거는 자식 새끼라고 좀 아니었던가 봐 이놈이. 죽여놓고. 이게 웃기는 거지. 아이고. 야 소변 봤다고 했으니까 옷이라도 갈아입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의 그 소변으로 젖은 옷을 다 벗겨서 베란다에 집어넣고 네. 옷장에서 새 팬티를 꺼내가지고 입히고 네. 속바지를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눕혀서 베개까지 베개하고 앞손은 이렇게 배에다 모아놓고 아이고. 이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눈 밑에까지 딱 덮고 밑에 장판까지 켜주고 네. 그러고 요놈이 도망간 거예요. 나 이해는 안 된다 이거. 예, 이거는 염 교수님 계획범죄입니까? 우발범죄입니까? 이거는 계획 플러스 우발이죠. 계획 플러스 우발. 예. 뭐 언제나- 처음에는 우발이 시작이 된 것 같긴 하죠. 근데 자기 어머니 죽인 건. 제가 볼 때는 얘 입장에서는 엄마가 짐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놈에. 언제든지 계획은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얘가 지금 하는 범행 교수님 아시겠지만 사후 수습 체계 자체가 없잖아요. 도망가는 짓만 하고 앉아. 예, 예. 그러니까 계획에 대해서는 뭐 무계획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범행을 저지르려는 목표는 있고 엄마가 저러다 아예 거동 불편하면 그냥 저렇게 고통 없이 해버리는 게 낫겠다. 지 혼자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저 최 씨는 그냥 아이고, 엄하게 우연한 돌아가네. 기회에 엉뚱한 죽음을 당한 거죠.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 새끼 얘기예요. 그래, 얘 애초부터 이거는, 엄마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다가 네. 엄마 죽이고 있는데 최 씨가 들어온 바람에 덤으로 최 씨까지 죽이고 네. 돈 뺏어갖고 떴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경찰이나 이제 이 법원 쪽에서도 어떤 부분이 좀 참작이 요놈이 됐냐면 옷을 저 소변 본 옷을 다 갈아입히고 마치 장례 지내는 모습으로 시신을 뒀잖아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요놈의 얘기가 조금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예, 사람 조금. 둘이나 죽였는데. 그러니 둘이나 죽였지만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제 요놈 운동복 바지하고 양말 나이키 양말 이거는 요놈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 재판의 회부에서 기소하는 데는 아무런 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사건이 처리가 되게 됐던 거죠. 궁금한 게요. 거꾸로 집주인을 먼저 살해하고 엄마를 나중에 죽일 가능성 없나요? 그 부분은 집주인 같으면 집주인의 방에서 이 범인이 됐어야 되는데 엄마 방에서 일어났거든요. 엄마 방 안에. 그 다음에 엄마는 반드시 누워 있고 최 씨는 문 입구에서 네. 입구에서 결박된 채 칼에 찔려서 살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거. 엄마 살해할 때 최 씨가 들어와서 최 씨까지 살해한 걸로 보여요. 보여요 이게. 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쭉 또 담당 그 형사들 뭐 이렇게 여러 그 관계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건은 탐문의 개가입니다. 아우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예, 정말. 탐문의 개가예요. 탐문을 쫙 형사들 뿌려가지고 가서 탐문에 오는 거를 정말 제비처럼 잘 물어왔어요. 5만 가지고 다 한번. 예, 잘 물어왔어요. 하나도 안 지우고. 예, 그거 다 해가지고 그게 취합된 게 움직일 때마다 딱딱 저 탐문한가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그쪽을 찾아다니면서 예. 이게 수사가 아기가 됐고요. 맞잖아요, 딱딱.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친구들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진술을 해줄 정도면 저 새끼가 친구들과 사이가 아주 나쁘거나 네. 아니면 형사들이 정말 친절하게 탐문의 달인들이 가서 탐문한 거예요. 탐문을 잘하셨겠죠. 저 그렇게. 뭐 그건 아니면 반대로 이 진가하고 아주 사이가 불편한 사람 친구들을 원래 이 적개심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 친구 간에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 탐문할 때 대상자 1호예요. 네, 그렇지. 제일 좋은 게 누군 줄 아세요? 전처. 예, 전차. 전처처럼 탐문하기 좋. 이거는 탐문의 보고야. 정보의 보고야. 범인 정보의 보고야. 보고. 예, 잘해야겠네. 전처 찾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헤어지면 남이 되는 게 아니라 왼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처. 그다음에 헤어진 애인. 애인. 짱입니다. 탐문에. 하여튼 인천 계양경찰서 강력범죄 수사 4팀인데요. 네네.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과수팀도 네. 정말 수사 잘했고요. 네, 같이. 네. 과수팀이 원래 일선서 과수팀은 나와고 현장 감식하면 자기 일이라고 그거만 해요. 현장 나갈 때 인원 부족해서 그 커피 타서 먹고 놀아도 안 해요. 따라가서 좀 도와줘도 되는데 똑같이 형사니까 나는 감식만 하는 사람인데 골뱉다고 저기 나가. 형사 혼자서 몸이 2개를 찢어도 부족할 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아닌 사람도 많아요. 과수팀이 내가 대신 내가 갈게요. 가서 해주는 그런 고마운
아름다운 심성의 과수팀들 팀원들도 많아요. 네. 근데 아닌 놈들 아닌 새끼들 많죠. 아까 그 염 교수하고 잠깐 담배 한 대 피면서 얘기했지만 무슨 경찰 생활을 원한다고요? 워라벨. 워라벨. 그냥 쉴 때 쉬고 땡하면 집에 가는 땡돌이 공무원 뭐 이런 형사도 많다고 그러면 안 그랬잖아요.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려면 경찰 왜 들어왔어요? 네. 요거는 인천 계양경찰서 강력범죄 수사 4팀 네. 또 그다음에 플러스 과수팀 해가지고 한우진, 네. 김민석, 허부현, 네. 고형환, 네. 박재석, 네. 엄태원, 이남주, 이성규 팀장 아이고, 해가지고 뭐 이 과수팀 요 전체 형사들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뽕짝이 맞게 해가지고 처리했는데 무기 받은 것 같습니다. 무기. 이게요. 그래서 이놈은 햇빛 그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특수강도 4번씩이나 했던 놈이라면 그잖아요. 아이돌인 놈이.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이왕 존속 폭행, 존속 사례가 나온 김에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존속 살인의 특징하고 원인을 좀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할게요. 요놈들 존속 살인 그 시신 처리 관련돼 가지고요. 네. 현장에 방치하는 게 80%예요. 네, 압도적으로 존속 많죠. 살인하면 그다음에 노상 등 이런 데 유기하는 경우가 10.5%. 네. 그다음에 암매장이 2.5%. 그다음에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가 3.5%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존속도 시신을 훼손해서 그 살해 후에 사체 처리하는 미워서 그게 그러네. 3.5%나 되더라고요. 미워서 미워서 죽이는 케이스예요, 이게 부모. 그 다음에 이제 살해 원인 유형을 좀 봤거든요. 근데 살해 원인은 역시 이 존속 살해는 순간적인 분노가 40.4%예요. 제일 많더라고요. 네. 그냥 욱한 거예요. 이거는 딴 거랑 경합돼야 될 것 같아요. 순간적인 분노. 쌓인 미움하고 아마 경합될 겁니다. 그렇지. 사실은. 그거 뭐 사실 융합됐으니까 분노가 더 그리고 처벌 크겠지. 약하게 하려면 순간적 분노라고 그래야지. 거기에다가 유산 때문에 죽이는 경우가 유산이 6.1%예요. 있는데 얘기고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쌓인 미움이 17.4%. 그거 요 쌓인 미움하고 순간적인 분노는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 50%로 보는 게 맞겠어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 맞습니다. 그게 타당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험금 네. 탈목적. 네. 김선자 같은 경우죠. 그다음에 유흥비라든지 사업자금 마련 이런 게 11.3%. 경제적이 아까 유산하고 비슷한 거네요. 비슷한 거죠. 네네. 그다음에 지가 빚이 있어갖고 이것도 그렇고. 2.6%. 네. 그다음에 결혼 반대한다고 죽이는 왜 거. 죽여 결혼만 3.8% 있어요. 나 이 사건 취급했어요. 이 호로 자식이지 이게. 어린 놈의 새끼가 나이 18살 먹은 놈이 이제 나중에 이거 대한민국 살인 사건으로 다룰 나중에 겁니다. 네. 18살 먹은 놈이 같이 사귀는 18살 먹은 여자애하고 결혼시켜달라고 했는데 부모가 이 말이 되냐 공부 끝나고 하라고 그랬다고 죽였어요. 지 엄마 망치로 때려서 살렸어. 아버지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빗 맞았어. 뒤에서 때렸는데 사람 새끼. 움직이는 바람에. 그거 했나요? 양주사 하지는 않았어요. 잠시 소개만 했지. 예. 그거 결혼 반대예요. 결혼 반대 3.8%. 그다음에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 2.9%. 이게 통상 뭐 이 어머니 이렇게 사는 뭐에 차라리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있는 내가 차라리 죽여주겠어 하는 그게 2.9%예요. 이거 밑에 두 개 똑같네 이것도.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 15.5%. 이거 웃기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기타가 있는데 그래서 존속살해 그 원인 보니까 존속살해 특징은 하여튼 현장에 방치하는 게 제일 많다. 네, 80% 정도고 네. 또 대체로 계획범죄보다는 순간적인 이 분노 물론 그거는 미움하고 융화된 네. 이게 이제 많다. 이렇게 추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어머니도 참 안타깝게 들어요. 이 어머니도 정말 자식에 의해서 집주인 그 어머니도 좋으신 분 같은데 이거 완전히 생사람 잡은 거죠. 두 분 다 명복을 저희들이 빌겠고요. 요 놈은 평생 동안 참여하면서 나오면 안 돼요. 이거 햇빛 봐서는 안 될 놈입니다. 이거 어차피 나쁜 놈이에요, 이놈은. 그래서 오늘은 인천에서 발생했던 존속살인 범죄
아들에 의해서 사망하고 또 그 근데- 세입자 때문에 또 그 집주인 할머니까지 네. 이 살해됐던 그런 사건을 좀 인천 형사분들 아무것도 없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자갈에서 있잖아요. 요만한 다이아몬드 찾는 식으로 진짜 예, 고생 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인천청 과수팀도 고생했고 예, 예. 인천 계양경찰서 강력사팀 예, 고생했고 계양서 과수팀도 고생해서 잘했습니다. 아유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뭐 칭찬할 거는 칭찬하고요. 네. 맨날 칭찬만 한다고 그러는데 저 비판도 많이 합니다. 칭찬을 해줘. 예. 고생하셨다 교수님. 예, 오늘 그 대한민국 살인 사건 212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